안녕하세요. 위큐이티 송 사장입니다. 오늘은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6평 매장에 있을 때는 배달 상권에 있었고요. 그리고 14평 매장에 있을 때는 주거 상권.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40평 매장에 올 때는 핫플레이스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상권에서 제가 다 경험해 본 결과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먼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카페는 상권이 정말 중요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업종들도 당연히 상권이 중요할 텐데 특히 카페는 더 심한 것 같아요. 왜 그런가 보면은 일반 요식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식업도 요식업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그냥 식당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. 뭐 치킨집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한식집이라든지 뭐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매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. 그런데 이 카페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특별한 뭔가 느낌이 있을 때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 오는 것이 바로 이 카페입니다.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런 것은 뭐 편의점 커피나 아니 우리가 많이 먹는 맥심 커피 같은 그런 인스턴트 커피들로 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달라요. 매일매일 먹어야 채워지는 그 필요가 있는 상권과 한 번씩 특별한 날,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는 이 카페 상권 자체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요식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상권, 주거 상권이나 배달 상권에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요식업도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. 뭐 되게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타겟팅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카페라는 것은 편안함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약속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식업에 비해서 그 고객층이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이 카페라는 업종에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카페는 유동이 많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가를 보면 우선 고객층이 적잖아요. 그럼 이미 사람이 많이 와야 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한 뭐 다섯 여섯 명은 카페를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주거 상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100명쯤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카페를 찾고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미 카페를 많이 찾아서 오는 그런 핫플레이스 또는 유동이 많은 그러한 상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핫플레이스에 있다고 해서 또한 내가 마케팅과 뭐 제대로 된 타겟팅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힘든 게 카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6평 매장에서 14평 매장을 갔다가 14평에서 40평 매장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겠어요.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확장했다라기보다 더 많은 돈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장사로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. 6평 매장에 있을 때도 제가 홀 매장을 가지고 있질 않았었어요. 6평이라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. 그런데다가 그곳은 사람이 하루에 정말 몇 명이 지나가는지 제가 창문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유동이 확실히 있는 곳에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때도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뭐 1,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괜찮게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상권에서 밀리면 좀 게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4평 매장으로 갈 때 유동이 많은 주거 상권으로 갔습니다. 근데 유동이 많은 주거 상권에서 왜 또 40평인 이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왔느냐? 저희 매장의 컨셉이 주거 상권에 어울리기보다 이 핫플레이스 상권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주거 상권에서도 분명히 먹히는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플레이스로 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월세가 그럼 엄청 비싸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
그런데 또 잘 선택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. 제가 6평 매장에 있을 때는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. 굉장히 쌌죠. 당연히 6평이고 상권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. 하지만 이제 유동에 있는 괜찮은 주거 상권에 들어갔을 때는 월세가 120만 원이었고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 원이었거든요. 거기에서 관리비까지 전부 다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핫플레이스 상권에 40평으로 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월세가 180만 원이고 그리고 부가세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. 물론 관리비는 몇 배가 차이가 나지만 월세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되게 작은 매장이 6평 매장에서 40만 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괜찮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130만 원 정도의 월세도 이해는 돼요. 그런데 핫플레이스의 40평 매장이 200만 원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잖아요.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층으로 오는 겁니다. 제가 1층이었기 때문에 130만 원의 월세를 냈는데 이 핫플레이스에서 일지라도 5층으로 오게 되고 고층으로 3층 이상부터는 월세가 엄청 싸져요. 심지어 제가 똑같은 평수로 와서 2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해도 좀 믿을까 말까인데 40평 매장으로 한 3배가 커졌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. 물론 200만 원의 월세가 엄청 싼 거는 아니에요. 200만 원치의 월세를 감당하려면 꽤 많은 판매량이 있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이 핫플레이스의 5층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다른 데는 1층이었기 때문에 장사가 그럭저럭 됐는데 이번에 5층으로 간다고 하면 간판 5층 사실 이렇게 위로 쳐다보지 않는 이상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? 저는 이 건물을 선정해서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이 건물에 대한 유동인구였어요. 이 건물도 당연히 1층부터 8층까지 있거든요. 그럼 당연히 1층 상권은 당연히 잘 되겠죠. 근데 2층도 잘 돼요. 그리고 이 매장의 꼭대기에는 쿠쿠라는 뷔페집도 있고요. 4층에는 되게 고급 레스토랑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. 물론 장사 잘 되고요. 그리고 5층에는 저희 카페가 있고 6층에는 한식집이 있어요. 이 한식집도 나름 잘 되는 것 같아요. 방송도 많이 탔던 그런 업체인 것 같고 그리고 3층에는 카페가 있고요. 4층에도 카페가 있고 그리고 2층에는 스시집과 육삼냉면이 있습니다. 1층은 뭐 고깃집도 있고 장어집도 있고 핸드폰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 지하에는 보드게임장도 있고요.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할 게 많고 유동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유동이 많다는 이유는 이 건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매장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엘리베이터를 탈 때라든지 건물 앞을 지나갈 때라든지 언제든지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층들에 비해서 이 건물의 고층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장 자체가 원래는 방탈출 카페였는데 전체를 싹 올 철거해버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쁜 카페를 차릴 수 있었거든요. 지금 제가 비춰볼 수는 없지만 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.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? 그죠? 지금 제 옆에 테이블들도 있거든요. 근데 손님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데 핫플레이스 상권의 고층이라고 해서 승부 보기가 힘든 건 아닙니다. 1층에다가 많은 배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층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의 유동인구 그리고 그 건물의 성격을 잘 보시고 어떤 업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도 좋은 상권에서 괜찮은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이 3본 중심이라는 이 상권도 좀 특수한 상권이긴 해요. 하지만 어느 도시에나 있는 그런 중심 상권과 거의 비슷하거든요. 뭐 안양에는 평촌이 있을 거고 서울권에서도 뭐 이태원이나 뭐 그런 곳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심에 들어간다고 해서 월세가 무조건 비싼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
이 중심 상권의 고층이라고 해서 1층만 비싼 게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곳 있죠. 지하 1층하고 건물 2층까지는 굉장히 월세가 비쌉니다. 근데 3층부터는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3층부터 고층까지는 거의 다 월세가 굉장히 싸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. 특수한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좀 순조롭게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직원 채용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좀 기대가 되는 시즌이네요. 그래서 여러분, 내 매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,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,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이제 중심 상권에 저희 컨셉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끝나가거든요. 여러분 앞으로 저의 행보 잘 봐주시고요.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.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,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여러분 안녕.